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미지의 숲이라 불리는 커다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단의 장소로 취급받았으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일들이 전해 내려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사라진 소녀들에 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한 명의 소녀가 이 숲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숲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5명의 절친한 친구들 수진, 미영, 다현, 지혜, 그리고 세라는 점점 전설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호기심이 한계에 다다른 5 친구는 숲으로의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 만나 각자 가벼운 도시락과 손전등 그리고 용기를 챙겨 미지의 숲으로 향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서로 격려하며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 숲에 들어섰을 때 친구들은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다. 그러나 점점 더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고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림자가 보였다. 낮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옛날 외딴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랜 세월 방치된 듯 보이는 그 집은 이상하게도 불길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친구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그들은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였다. 오두막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먼지 낀 가구와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졌던 지난날의 흔적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 안에서 수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과거 이 마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소녀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 사진의 소녀들이 모두 수진의 친척처럼 생겼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때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돌아가자. 그러나 지혜와 세라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의 출처를 찾고 싶어 했다. 마침내 5 친구는 음악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숲 깊숙이 그들이 음악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주변을 비추고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숲속을 가득 메웠다. 그 중앙에는 마치 의식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의 정중앙에는 오래된 음악 상자가 있었다. 하지만 음악 상자가 멈추는 순간 그 소녀들은 일시에 사라졌다. 5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얼어붙었다. 그때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도 이 춤의 일부가 될 시간이야. 그 목소리에 휘말린 친구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숲은 그들의 탈출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점점 길을 잃어가는 친구들은 곧 서로를 놓치기 시작했다. 숲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5 친구 중 겨우 2명만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미영과 지혜였다. 그들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반쯤 미쳐버린 2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사라진 친구들의 흔적을 찾으려는 수사도 진행되었지만 다현, 세라, 그리고 수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간혹 숲 근처를 지날 때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으나 누구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후 미지의 숲은 전설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숲 가까이에 접근하려는 이들은 항상 사라진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뒤로 물러나곤 했다. 그리고 훗날 종종 그 숲을 지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여전히 그 신비한 멜로디가 들린다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비밀은 미지의 숲과 함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다. 2번째 이야기. 어느 비 내리는 가을밤 나는 오랜 친구들에게서 초대를 받았다. 친구들은 외곽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고 오랫동안 바쁜 일상에 시달린 나에게도 좋은 기회였다. 민박집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약간의 음산한 느낌도 들었지만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생각하니 설렘이 앞섰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다. 민박집은 작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고
주변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며 내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거실에서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집에 어떤 전설이 있다는 것 알아? 그녀의 말에 다들 귀를 기울였다. 이 집은 오래전 한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슬픔에 여생을 바쳤다. 그녀는 이 집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이 집을 떠돌고 있다고 해. 우리는 웃어 넘겼지만 이야기의 여운은 묘하게 남았다. 한밤중이 되자 친구들은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고 나도 침대에 몸을 눕혔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창 밖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는 창문을 두드리듯 소리를 냈다. 그때 문득 집 안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분명히 복도에서 들렸다. 친구들의 장난일까 생각했지만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빛이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었고 나는 그 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의 끝에 이르자 아주 오래된 나무 문 하나가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그 방은 낡고 쓸쓸해 보였으며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작은 책상이 있었다. 나는 책상으로 다가갔고 거기서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일기장엔 또렷한 글씨로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다. 그 여인의 것이 틀림없었다. 일기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하며 나는 그녀가 겪었을 깊고도 어두운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고뇌와 고독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내 사랑이 돌아올 때까지. 순간 뒷목에 싸늘한 기운이 스쳤고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눈을 가늘게 떠 그저 존재하는 빈 공간을 응시하니 그저 어둠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일기장을 재빨리 덮고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달렸다. 움직이는 소리가 다시 들렸고 나는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막혀왔다. 친구들이 깨지 않게 살며시 그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깨어났을 때 나는 어젯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함께 그 방으로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복도에는 그런 방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만이 봤던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중에 놓인 이 일기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그 집에 들렀고 여인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그녀의 삶을 추적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하나의 수수께끼로 내 앞에 다가왔고 나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민박집에 발을 들일 때면 그 여인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닌 듯 계속해서 나를 그녀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혹은 그저 내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한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밤 이후로 내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박집을 떠나오면서 느끼는 묘한 아쉬움은 마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인기를 끌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하며 독자들에게 스릴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창작된 긴 공포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송림리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저택이 그 주인공이었다. 저택은 수십 년간 비어 있었고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를 목격하곤 한다고 했다. 송림리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이 저택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이 소문에 흥미를 느꼈다. 탐험하듯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이 그의 취미였다. 친구들과 함께 저택을 탐험하고자 했으나 하나같이 겁에 질려 거절당하자 혼자라도 다녀와 보자고 결심한다. 그의 계획은 주말 저녁 해가 지고 어두워질 즈음 저택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며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다. 드디어 주말이 오고 민수는 손전등과 카메라 간단한 먹을 것을 챙겼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다. 낡아빠진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름 끼치는 바람 소리가 민수의 귓가를 스쳤다. 건물 내부는 오래된 먼지와 피피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이 이미 바싹 마른 거미줄로 덮여 있었다. 저택 안을 둘러보던 민수는 소문으로 듣던 것과 달리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었다. 방들을 하나씩 점검하던 중 갑자기 2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굳어진 민수는 침착히 손전등을 겨누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고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것을 본 순간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피아노 덮개를 열어보았고 오래된 건반 위로 누군가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마을 주민들의 것이었다. 이상한 기운에 압도된 민수는 여길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뒤돌았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움찔한 그는 몸을 돌렸고 피아노 앞에는 희미하게 사람이 보이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말투로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방의 문은 이상하게도 꼭 잠겨 있었다. 절망감 속에서 민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화면에는 저택을 떠나지 마세요. 라는 문자만 반복적으로 뜰 뿐이었다.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았고 체념한 그는 방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가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수는 불현듯 피아노 소리가 더욱 명확해지는 걸 느끼며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휘감고 있었고 문은 어느새 열려 있었다. 그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고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수가 알 수 없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 저택 근처에 갔다 오니까 다음 날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불가사의한 전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몇 주 민수의 친구들은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발견했다. 난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진실로 존재한다. 이후로 민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어느새 마을에 속삭이듯 전해지는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